신기훈 변호사라고 하고요. 여러분 이제 동차반을 대비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두 가지 강조사항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컨텐츠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기재사항이 어떤지가 이제 법학에서는 중요하거든요. 답안이라는 것은 적었을 때 해가 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담아야 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담아도 점수를 받지 못하는 내용이 있죠. 근데 여러분 동차반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무익적 기재사항을 배제하고 필요적 기재사항을 충분히 담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은 담고 싶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무익적 기재사항을 좀 담으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행정청이 있고 그 다음에 사인한테 조세를 부과했어요. 근데 이 조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 이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당해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논술을 하시오 이렇게 물어볼 경우에 보통 뭐 원고 적격, 대상 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이런 거를 다 검토하고 담은 다음에 또 기타 내용을 담아내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내용들은 당해 문제의 요구사항과는 무익적인 기재사항이죠. 그러니까 소의 적법 요건과 관련해서는 당해 사안에서는 전치주의 요건과 제소기간이 소의 적법 요건으로서 좀 유의미한 요건이 되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자, 조세부가 처분에 직접 당사자인 사인에게 원고 적격이 있다라는 것을 굳이 검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세부가 처분이라는 것은 행정행위에서 급부 하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뭐 1원설이니 2원설이니 담아내고 처분성을 논해준다는 것도 무의미한 거죠. 그 다음에 협의의 소의 이익이라는 것도 당해 사안에서 크게 문제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굳이 담아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조세의 내용이 지방세이건 국세이건 간에 전치주의 요건과 예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소의 제기기간과 관련해서 소의 적법 요건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제일 많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해서 얼마만큼 충실하게 담아내느냐는 우리의 쟁점을 카테고리별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와 관련해서는 자, 소송 요건과 관련된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승과 관련해서는 소송 기술적인 내용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당해 사안에서는 조세부가 처분과 관련된 소송 기술적인 요소로서는 집행 정지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같이 제기해야지만 실익이 있기 때문에 관련 청구, 이송 병합을 검토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소송 기술과 관련해서 유의미한 쟁점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로 가면은 결국에는 조세라는 것 자체가 기속행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제 일부 취소 판결이 가능한가? 이 부분이 하나의 판결에서의 쟁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을 때 확인해소에서의 보충성 뭐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쟁점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에게 내가 반드시 담아야 되는 쟁점이 어떤 것인지를 뽑아내는 게 결국에는 첫 번째 과정인데 그 부분들은 다음과 같이 기승결해서 모든 쟁점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이 여러분한테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맵이라는 자료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좀 간추려서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산재되어 있는 행정법의 쟁점을 좀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좀 자신 있게 쓸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필력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필력을 보충할 수 있는 쟁점의 정리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동차반 때는 무익적 기재사항을 배제하고 필요적 기재사항을 충실히 담아낼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필요적 기재사항을 얼마만큼 충실히 담아내느냐, 짧은 기간 내에. 그러려면 교재의 양이 좀 작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담아야 되는 쟁점들은 최소한 컴팩트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마련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관련해서, 자, 아까도 강사분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 학설이 있고 판례가 있고, 그 다음에 생각컨대 이후에 이제 검토를 하잖아요. 자, 동차반 때는 여기에서 좀 더 과감하게 여러분의 수험서에 있는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의 공법적 가치를 담아낸다면 조금 승부수를 띄워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행정소송의 특징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이 여기에 담아낼 만한 표현들을 사전에 어휘로 정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자, 어떤 처분이 있을 때, 자, 여기에는 처분청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행정법원에서 여기에 있는 판사가 당의 처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바로 1차 판단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판사가 2차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취소성을 복심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1차 판단을 한 얘는 행정고시를 합격을 했잖아요. 그렇죠? 얘도 행정법에 대해서 좀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행정법원에 있는 판사는 뭐 고시를 받건 로스쿨을 나왔건 행정법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1차적으로 판단했을 때 추구하고자 했던 공익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근데 판사는 여기서 어떤 고민을 해야 돼요? 사익과 결국에는 공익 사이에서의 형량의 문제, 더 다층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럼 여기서의 사익에서는 결국에는 국민의 재판 청구권, 그 다음에 권익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익과 관련해서는 1차적 처분과 관련해서 자, 행정의 목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효율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안정성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근데 판사는 생각을 해보면 월급을 받고 그 다음에 대법원장을 통해서 인사권을 당하는 사람이죠. 근데 대법원장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임명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에 치우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판례를 공부할 때는 항상 판사가 당의 사안에서 어떠한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떠한 것에 저울질을 기울여 줬느냐 이렇게 판례를 검토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익과 관련해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 그 다음에 공익과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어휘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라는 것은 결국 행정법은 형량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익과 공익 사이에서 어디에 손을 들어줬느냐의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공익에 손을 들어주면 판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각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각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익의 손을 들어주면 판사는 인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개별적인 어휘들을 우리가 정리를 하고 생각컨대 이유는 뭐예요? 결국에는 사익과 공익 중에 어느 게 우선했는지에 대한 결론을 담아내야 되는데 이때 담아낼 때 개별적 어휘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쟁점을 소팅할 때의 문제는 필요적으로 반드시 담아내야 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해서 기승결에서 나눠서 한번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컨대 이후에서 담아내는 표현에서는 공법적인 이러한 틀 안에서 개별적인 어휘를 정리한 이후에 각각의 사안에서 보다 좀 창의적으로 담아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차에서 한번 제대로 대비를 하고 사실 동차라는 게
오래 공부한 사람보다 합격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에 보다 더 진중하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제가 여러분께 제안 드리는 선택과 집중은 이 두 가지니까 이 두 가지의 내용을 한번 기간 내에 같이 검토해보는 기간으로 채우면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고, 이런 과정은 사실은 동차 때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 이후의 과정에서도 반드시 행정법이 좀 추상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잡아간다면 여러분의 행정법을 검토하는데 그리고 바라보는데 보다 더 구체적인 시각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개별적인 질문은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요. 여러분께 메일 주소를 보내드릴 테니까 적어드릴 테니까 메일로 여러분이 질문을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또 동체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